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정자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숲 해설가예요. 숲에서 해설하고 있는 숲 해설가입니다. 근데 숲에서 해설을 하다 보니 요즘 기후 위기, 변화에서 위기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 관계로 해서 식물들이 엄청 많이 죽고 곤충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이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되어서 교육을 다시 받아서 환경교육 해설사, 환경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아이 꿀잠 베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꿀잠 베개 예쁜 거 보셨죠? 요렇게. 요거도 요렇게. 네, 요거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바느질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바느질 있어도 이참에 바느질도 한번 해보시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텔레파시가 통할까 한번 게임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우리 게임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 어른 두 단어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작하면은 원하는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하고 같은 단어를 외쳤을 때 텔레파시가 통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 요거 있어요. 이쁘죠?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 선물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이, 저도 아이 했어요. 아이 손 들어보세요. 오! 자, 다시, 다음. 자, 이불 베개가 있거든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시작! 베개! 큰일 났다. 베개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거. 자, 다시. 소나무, 편백나무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시작. 소나무 손 들어오세요. 소나무, 편백 다 하셨구나. 소나무, 없어요. 에헤, 선물 아무도 못 받아가시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텔레파시를 얼마만큼 통하는지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 탄소 중립이 뭐야? 탄소 배출은 줄이고 탄소 흡수는 늘려 지구의 균형을 지키는 거래. 그럼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막고 북극곰도 구할 수 있겠네? 우리 딸 똑똑하네. 그래서 탄소 중립이 중요한 거지. 탄소 중립으로 다시 지구를 건강하는 게. 네, 뜬금없이 탄소 중립. 야, 우리 조금 전에 기후 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탄소 중립이 뭐냐?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을 늘린다. 자, 우리가 숨을 쉬어요. 이산화탄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우리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다.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산화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흡수량을 늘린다. 그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흡수를 할까? 누가 흡수를 할까? 정답 다 말씀하시. 진짜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흡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요, 기후위기, 탄소 중립 하는데 우리 가마득한 나중에 이라고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36.5도죠. 근데 아파서 열이 났어요. 그러면 머리에 막 열이 막 나죠. 그쵸? 그러면 열 났다. 그러면 열을 내리려고 아기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죠? 막 물걸레로 막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잖아요. 열을 내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1도가 딱 올라가면 37.5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8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여서 우리 아이들 체온을 내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도 기온이 있잖아요. 지금 옛날보다 얼마가 올라가 있다? 1도가 올라가 있대요. 그러면 이제 1도가 올라가고 1.5도를 지금 올라가는 거, 육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5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북극에 뭐가 녹고, 빙하가 녹고, 그 다음 북극곰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1.5도만 딱 넘어가게 되면 식물이 한 20%가 죽고, 곤충도 한 20%가 죽는데요. 그런데 이 조실 이대로 해가 지나가게 되면 2도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구는 멸망의 위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엄청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 2050이라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이라는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배출량과 흡수량을 제로를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 어디 흡수하느냐?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얘는 소녀거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살 소녀예요. 아리따운 소녀인데 18년도에 그때 중학생 때예요.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때 스페인에 한 300년 만에 처음 온 기후위기를 만나가지고 막 폭음, 그 다음에 폭설, 그 다음에 폭풍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함을 막 쳤어요. 도대체 정치가들, 사업자들 지금 뭐 하느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가들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 뭐 하느냐? 경제만 살리면 되느냐? 지구를 살려야지. 이렇게 해서 고함을 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툰베리가 This is not a drill. My name is 예쁘게 Greta 생겼죠? Thunberg. We are living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Our climate is breaking down, but we can still fix this. You can still fix this. To surviv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fuels. But this alone will not be enough. Lots of solutions are talked about, but what about a solution that is right in front of us? I'll let my friend George explain. There is a magic machine that sucks carbon out of the air, costs very little, and builds itself. It's called a tree. A tree is an example of a natural climate solution. Mangroves, peat bogs, jungles, marshes, seabeds, kelp forests, swamps, coral reefs, they take carbon out of the air and lock it away. Nature is a tool we can use to repair our broken climate. These natural climate solutions can make a massive difference. Pretty cool, right? 예. 아, 나무가 마술 기계라고 했어요. 탄소를 흡수하는 마술 기계. 그럼 나무가 대안이구나. 이렇게 위안을 받고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로 돌아갔답니다. 지금 20살 소녀래요. 근데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탄소를 흡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산에 가면은 굉장히, 지금 산에 한번 가보셨어요? 이렇게 도토리하고 잎이 달려있는 거 이렇게 떨어진 거 보셨어요? 저는 맨 처음 산에 가가지고 이걸 보고 태풍이 많이 불었나? 이게 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 하면은 여기 잘랐어요. 잘랐는데 요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애가 요렇게 잘랐는 거예요. 왜 잘랐냐 하면 요 도토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알을 놓고 이 알이 애벌레로 자라게 되면 이 안에서 과육을 다 먹고 나면 바닥에 떨어져서 죽잖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얘가 바닥에 내려가서 맛있는 영양분을 먹고 애벌레 자라라고 이렇게 해서 자르는데, 도토리만 통 안 떨어뜨리고 나뭇잎까지 붙여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뜨릴 때 충격을 줄이려고.
예. 근데 엄마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래요. 행여나 다칠래 살아. 그죠? 그래서 이 애벌레도 행여나 다치세라.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나뭇잎을 이렇게 달아서 낙하산 역할을 해서 쭉 충격을 이렇게 줄이면서 떨어지게끔 이렇게 잘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후위기에 왜 갖고 왔냐 하면 요 안에 도토리 거위벌레가 이제 애벌레가 되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을 지내요. 겨울을 지내는데 날씨가 추워서 보통 겨울에 굉장히 많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땅속에서 얘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다 자라서 6월, 7월, 8월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나무에 가서 이 도토리 속에 전부 다 알을 다 잘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에 가면은 도토리 잘 없죠. 예, 다람쥐 먹을 거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도토리 주워가지고 묵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묵 만들 도토리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갖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도토리, 익으면 요거잖아. 그쵸? 도토리 아세요? 저 뒤에 선생님은 이 도토리 처음 봤다 하시던데. 도토리 아세요?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틀어드린 영상은 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숲에서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 한 상황에서 숲에 안 나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숲에서 이 나무가 흡수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말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서 식사하시고 오셨죠? 식사하실 때 밥을 하잖아요. 밥을 어떻게 해요? 살을 씻어갖고 밥솥에 살을 넣고 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붙여서 바글바글 밥 끓여가지고 먹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나무는 그럼 뭐 먹고 살까? 배고픈데. 그래서 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로 해서 물을 나뭇잎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햇볕을 만나서 밥을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도 밥을 한다라는 걸로 해가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내서 먹고 살고 이 영양분을 먹고 살고 남으면은 뿌리에 보관을 해놨다가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없잖아요. 그럼 밥을 못 하잖아요. 그때 다시 꺼집어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소시증 배우는 뭐예요? 광합성 작용. 예, 광합성 작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자,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길러 올리면 요 속에 나무 줄기잖아요. 요 속에 물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내려가는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 길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을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보통 제가 이거를 어머니들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라서 제 혼자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거 되는가? 자, 길이 있어서 바람이 나오면 비누방울 놀이가 가능할 거다. 그쵸? 한번 보세요.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게 물관, 재간. 우리 옛날 배운 거. 맞죠? 물관, 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밥을 하고 먹고 살고, 나뭇잎에서 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를 하고, 대신에 뭐를 준다? 산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숲속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공기도 맑고. 그럼 숲속에 가서 숨도 쉬고 하잖아요. 그때 산소를 많이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술기계라고. 탄소를 흡수하는 마술기계다. 자, 피톤치드라는 말이 있죠. 피톤치드 들어보셨죠? 피톤치드는 뭐예요? 뭐라고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해충이나 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건강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해요? 홍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나무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벌레하고 이렇게 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오지 말라고. 예, 면역성을 키워서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물질이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피톤치드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많은 도움을, 면역성도 키워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피톤치드는 편백나무에 가장 많아요. 오늘 편백나무 있죠? 이 갖고 왔잖아요. 이 편백나무. 근데 이 편백나무는 죽어서도 5년까지 이 향기를 내뿜다거든요. 피톤치드를. 근데 오늘 이 베개를 만들 때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배겨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은 요거 대신에 다른 걸로 한번 메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거 지금 뭐냐? 소나무인데요. 이 소나무는 강원도 영월에 가면 관음송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천년기념물이거든요. 근데 이 관음송이 소나무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우리가 피톤치드를 하기 위해서 편백나무 숲으로 가잖아요. 근데 정말 멀리 있고 하잖아요. 근데 소나무가 편백나무에 버금갈 만큼 피톤치드가 많답니다. 근데 이 메밀은 한번 보세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뭐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그쵸? 열이 많고 이런 친구. 자,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메밀 베개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물론 경험에서 나왔겠지만 이만큼 과학적으로 메밀이 이렇게 좋답니다. 오늘은 메밀 베개를 만드는 것이 아마 아이들에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이건 뭐예요? 전나무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구시 특히나 또 교육청 수업이니까 자, 시목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대구시를 대표하는 나무가 전나무예요. 전나무. 그래서 전나무는 쫙쫙 뻗어서 자라기 때문에 아마 대구 시민들 잘 자라라고 이 전나무를 택한 것 같아요. 옆에는 뭐예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홀라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련, 시화, 시화, 시조, 시목. 이참에 하나 알아가시면 좋잖아요. 맞죠? 예. 느티나무는 여자나무라고도 해요. 예. 왜냐하면 수영이 엄청 예뻐요. 근데 아이들이 늦게 활발하고 늦게 머리가 튄 애들 보고 느틴다 하죠.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느티나무. 근데 얘는 수영이 어릴 때는 형편없어요. 근데 크고 나면은 요렇게 예쁜 느티나무가 돼요. 근데 수영이 엄청 좋아서 밑에다가 돗자리 깔고 어른들 누워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얘는 시골에 가면 정자목이라고 해요. 제 이름은 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티나무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수배설가로서 느티나무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바깥에 어른들하고 유튜브 쪽에는 열정 아지매입니다. 제가 열정이 엄청 많나 봐요. 누가 열정 아지매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열정 아지매고요. 아이들에게는 느티나무입니다. 오동나무예요. 자, 오동나무는 있잖아요. 숲이가 이렇게 흰 것도 있고 이렇게 초록도 있어요. 근데 초록은 벽오동이라고 해요. 벽오동. 벽오동 옛날 선비들이 엄청 좋아해요. 사철 푸르다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동나무는 옛날에는 나무 심기 행사를 했대요. 아이를 놓으면. 자, 아들을 놓으면 선산에 소나무를 심고 딸을 놓으면은 앞에 밭에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왜냐하면은 오동나무가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아이가 딸이 시집 갈 때쯤 되면은 야를 베서 농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안에 굉장히 이렇게 가구 만들기가 좋도록 잘 연하게 이렇게 돼 있다. 벽오동은 있잖아요. 선비들이 엄청 좋아하죠. 이건 뭘까? 보세요. 화투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 저 벽오동의 잎이 손을 딱 댔을 때 저 정도 커요.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있잖아요. 저 벽오동 나뭇잎을 보고 마음이 편안했다고 한답니다. 예, 여기 벽오동이에요. 근데 화투에 똥강 있죠? 똥 가는 것은 오동나무의 똥자라고 합니다. 오, 이제 요 밑에 요 나뭇잎 있죠? 예, 요것이 오동나무 잎이에요. 처음 아셨죠? 위에 새 있죠? 요게 봉황새입니다. 예. 봉황새는
벽오동에만 둥지를 튼대요. 그래서 그 노래도 있죠. 노래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노래도 있어요. 벽오동. 자, 그래서 이것은 봉황새우, 똥강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오셨으니까 몇 가지를 알아가시면은 밖에 나가서 아는 척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잖아요.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우리 아이 꿀잠 베개 2가지 중에 만들 건데요.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쁘죠? 요 안에 메밀 들었어요. 네. 요 안에는 편백이 들었어요. 근데 요 안에도 메밀을 넣으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메밀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편백 하셔야 되면 편백 하세요. 하시는데, 자, 요걸 메밀을 하시면, 할 때는 메밀 안에 속을 넣었을 때는 향기 주머니를 2개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 편백 향을, 네, 그죠? 편백 향. 요거 2개 가져가시고 메밀 안에 속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쁘죠? 요거를 캐릭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 딱 넣어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아이 꿀잠을 자도록. 알았죠? 예, 그래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요 앞에 있는 거 재료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진짜 이쁘네. 아우, 세상에 너무 잘 만드셨다. 자, 한번 보세요. 이쁘죠? 이쁘죠? 진짜 이쁘죠? 네. 우리 엄마가 시원한 메밀베개 만들었어. 이거 베고 꿀잠 자고 씩씩하게 자라라. 어머님들, 오늘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죠? 네. 나무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 했어요? 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주고 배출시키고, 그쵸?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구가 지금 현재 1.5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주듯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도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조그마한 하나의 행동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면 편백나무, 그죠? 우리 편백향 피톤치드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밀도 베개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우리 아이 꿀잠 베개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 꿀잠 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